자, 산업위생 환경 관련돼서 측정과 관리 평가를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주로 기계,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것 등에 해당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유해인자가 있다는 건 알면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검출을 하는 과정이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물리적 유해인자 혹은 산업위생 측정평가 항목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과목의 주로 내용은 방법론적인 것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주로 유해인자의 종류 가장 많은 거 입자성 물질,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 그 다음에 기타 물리적 유해인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따져보는 학문이 이번 과목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명이나 소음이나 또는 그 방사선이나 이런 것 등은 즉각적으로 어떤 기계에 의해서 검진기에 의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몸에 이상을 주는 것 등이 이런 것 등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떼어놨는데 측정을, 자, 입자상 물질은 주로 어떤 것이냐, 미스트나 슘 이런 건 먼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가스상은 주로 가스나 증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니트,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입자상 물질은 이렇게만 사용해요. 혹은 미리, g에 m의 3승이다. 자,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ppm 또는 이걸 쓴다. 미리, 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 또는 미리그램의 m의 3승이다. 이 두 가지 기호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ppm은 뭔가요? ppm은 per part million이에요.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의 1은 프로테이지로 따지죠. 자, 이것은 그러면 100만 분의 1만큼 어느 공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ppm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1000ppm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 아니, 이 지구 공기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산화탄소는 10ppm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연탄가스예요. 자, 예전에 이 연탄가스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자, 하여튼 이런 유니트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측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어요. 입자상 물질의 측정에는 주로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자, 카세트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직경, 분립, 충돌기. 그 다음에 원심력에 의한 것이다. 자, 이 원심력은 여러분들 집에 전부 청소기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람이 들면 여기에서 빨리 들어가서 일로 통해서 이게 유출이 되죠? 자, 이런 원심력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직경, 분립, 충돌기. 그다음에 주로 카세트에 이용한다. 자, 카세트에 이용하는데 카세트는 주로 어떤 거지? 막을 이용해요. 막. 그래서 막 여과지와 유리 여과지로 둘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과지들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막 여과지에는 M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PVC가 있고, 뉴네클리오피오 이런 것들이 있고, 은막지 이런 것 등등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의 종류별로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이 이번 항목의 주요한 목표가 되겠어요. 자, 유리 여과지도 있고, 자, 직경 분립 충돌기와 원심력에 대한 것 등들도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상의 물질을 보시겠어요. 가스상의 물질은 가스형이나 증기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고체로 하는 거와 채취하는 거와 액체로 채취하는 거.
자, 요 부분을 먼저 자동으로 하는 거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다. 자동은 강제라고 얘기했었죠. 강제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측정을 할 때 보면 현장에 내려가서 여기에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람 호흡기 위치에 요 측정기를 달아요. 달고 등 뒤에는 포진망을 달죠. 그래서 이렇게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때 이 포진망이 여기에 사람이 호흡할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모터를 달아서 여기에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는 강제한 거고, 수동은 뭡니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연 바람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수동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0.05 미터의 SEC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수동은 여기 흡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강제적인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동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우십니다. 여기 강제로 하는 것에는 고체와 액체 포집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체 포집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좀 활성탄간이 있습니다. 활성탄. 그 다음에 이거는 실리카 게리스. 그 다음에 액체에는 버블러가 있고 임펠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가스상 물질, 가스나 전기상 물질의 채취 기구들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이번 과목의 항목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 자, 이렇게 측정을 했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측정액이 있어요. 그러면 앞층, 뒤층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득 공장 현장에 있는 공기를 가득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요 총 여기에 들어있는 총량, 이것은 시간 곱하기 1초에 들어간 요만큼이 들어간 양을 곱해주면 이것이 총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이 되겠죠. 이거에 여기에서 분류된 분석해서 나온 그 유해 물자의 무게를 달아주면 이것이 이 분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분석 기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입자상 물질에서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중량 분석법이에요. 중량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흡광 광도계. 흡광 광도계. 자, 흡광 광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흑연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구가 되는 거죠. 자, 측정할 적에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이거를 가져가서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건가, 또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분석이에요. 이것은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량 분석법과 흑광 광도계, 흑연로 장치 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흑광 광도계를 여기서 이제 검출해서 정량, 정성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검출계는 흑광 광도계는 주로 광증 배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량 분석법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녹여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체상의 먼지들만 남아 있겠죠. 이거를 미량 저울로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 저울로 달한다. 정량 정석 분석을 한다. 자, 이렇게 분석기와 검출기를 여러분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활성탄관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가스 크로마토피그라피. 자,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 크로마토피그라피.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가 있어요. 자, 이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가스 크로마토피그라피나 액체 크로마토피그라피, 질량 분석기, 이런 원리, 원칙, 이런 것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리카 겔은 어떤 것 등이 있느냐. 자,
자, 실리카계를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아까 여기에 있었죠. 원자 발광이 있고 원자 흡광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내용도 여러분이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원자 흡광 광도계. 자, 그 다음에 질량, 여기 질량 분석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액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흡광 광도계, 액체, 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자, 실리카겔은 이런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성탄과는 이런 걸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 분석에 따라서 검출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활성탄과는 주로 어떤 검출기들이 있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검출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불꽃 이온화, 불꽃 이온화 검출기. 자, 그 다음에 불꽃 광도 검출기. 자, 세 번째는 전자포획 검출기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 내용물이 어떤 거냐, 이 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활성탄을 분석기에는 이런 것 등이 있고, 이 검출기에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불꽃 광도 검출기, 전자포획 검출기가 있다는 거죠. 자, 실리카겔의 분석기는 요 세 가지가 주요한 것들이 되고, 요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정량하고 정성적인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자외선 검출기가 있어요. 맨 먼저. 그 다음에 형광 검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화학 검출기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검출기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전체적인 측정학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 부분에 전부 다 우리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 내용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번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 주요한 요점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유니트를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배강의 측정학을 같이 공부를 해보셨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